네, 안녕하세요. 유겸입니다. 네, 먼저 업로드가 많이 늦어져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오늘은 디지털 음원 세 번째 이야기로 MQA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MQA는 2014년 말에 영국의 메리디안에서 처음 발표한 오디오 포맷입니다. 메리디안은 이미 디지털 오디오와 관련해서 수많은 원천 기술을 보유한 브랜드입니다. MQA는 마스터링 퀄리티 어센티케이티드의 줄임말입니다. 메리디안에서 마스터링 퀄리티를 보증한 음원 정도의 의미를 가진다고 봐야겠습니다. 원래는 스트리밍 서비스에서 고음질 음원을 지원할 때 사용할 용도로 개발되었는데요. 그 밖에 MQA 포맷에 CD 등 물리매체에도 종종 활용되고 있습니다. MQA는 많은 정보량의 신호를 보다 효율적으로 전송하는 방식입니다. 로우 비트레이트로 보다 좋은 음질을 전달할 수 있다? 이게 어디에 가장 효과적일까요? 당연히 스트리밍 서비스입니다. 보다 정확하게 이야기하자면 CD 수준의 비트레이트로 24비트 192kHz의 스펙의 음질 전달까지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아직까지 스트리밍 서비스들의 대부분은 CD의 정보량에 미치지 못하는 BPS로 음악을 제공합니다. 고음질이라는 명칭이 붙은 스트리밍 서비스들이 CD 정도의 스펙을 지원하는 것들입니다. 현재까지 국내 스트리밍 서비스 중에서는 CD 이상의 스펙을 제공하는 서비스가 없습니다. 해외 유명 스트리밍 서비스인 타이달이나 코브즈 정도가 보다 비싼 가격에 CD 스펙 이상의 고음질 음원을 지원합니다. 이 중에서 타이달은 2017년부터 타이달 하이파이 플랜을 통해서 MQA 포맷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MQA라는 포맷은 음질 면에서 뿐만 아니라 마케팅 면에서도 어느 정도 영향을 끼쳤는데요. 룬이나 오디르바나 같은 대표적인 음악 재생 어플리케이션들에서 빠르게 타이달과 MQA를 지원하기 시작했고요. 타이달이 국내에 정식으로 들어오지 않았음에도 VPN 등을 통해서 가입을 해서 사용하는 국내 유저들도 많이 생겨났습니다. 네, 이제 본격적으로 MQA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MQA는 일종의 신호의 포장 방식입니다. 따라서 플래그나 웨이브 등 기존의 무손실 파일에 그대로 적용이 가능합니다. 마치 플래그라는 선물을 상대방에게 전달하는데 본인만의 특별한 포장 방법을 사용해서 전달하는 것과 같습니다. 선물을 받은 상대방은 포장지를 어떻게 까도 상품을 받는 데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그냥 북북 찢어서 까든 올바른 순서대로 예쁘게 까든 모두 다 음악을 듣는 데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이게 MQA의 가장 큰 장점 중에 하나입니다. 다만 물건을 받은 사람이 MQA라는 포장 방법을 이해하고 예쁘게 잘 펼치면 고음질이라는 숨겨진 선물이 등장하는 것입니다. MQA 음원은 CD 스펙 이상의 고주파수 음역대의 정보를 CD 스펙에 포함되는 주파수 내에 빈 공간에 잘 접어서 심어 놓습니다. 다시 말해 일반적으로 오디오에서 활용되지 않는 여백에 고음역대의 추가 정보를 빼곡하게 적어두는 것입니다. 그래서 메리디안에서는 MQA 기술을 두고 디지털 오리가미, 즉 디지털 종이접기라는 말을 붙이기도 했습니다. 따라서 MQA 파일을 활용하기 위해서는 숨겨놓은 정보들을 해독하는 방법을 알아야만 합니다. 이것을 디코딩이라고 합니다. MQA 디코딩은 하드웨어 방식도 가능하지만 소프트웨어 방식으로도 가능합니다. 이것이 MQA가 가지는 또 하나의 장점입니다. 특정 기기를 추가하지 않더라도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통해서 MQA 지원이 가능해진다는 것은 그만큼 MQA를 즐길 수 있는 유저의 폭이 넓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대표적으로는 오디오 퀘스트의 드래곤플라이라는 그 조그만한 덱이 있는데요. 그 초기 모델들이 그렇습니다. 발매 당시에는 MQA를 지원하지 않았는데 펌웨어 업데이트를 통해서 현재는 구형 모델들도 모두 MQA를 지원합니다. 그리고 PC파이로 즐기시는 분들은 기기가 지원하지 않더라도 룬 혹은 오디르바나 같은 재생 프로그램을 통해서 MQA를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앞서 포장지를 북북 찢어도 상관이 없다고 말씀드렸는데요. MQA 파일은 별도의 디코딩이 없이도 일반 음원처럼 즐기는 데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이 경우에 음원의 정보량은 일반 CD 수준과 동일합니다. 어떻게든 재생이 가능하다는 것이 실제 활용도 면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전용 플레이어가 필요하게 되면 대조가 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대표적으로 SACD의 대중화 실패가 그 사례입니다. MQA는 고음역대의 정보를 가지고 있어야 하기 때문에 마스터링 단계에서부터 MQA 기술을 활용해서 음원을 제작해야만 합니다. 따라서 음원 제작사들이 MQA를 도입해야만 스트리밍 서비스에도 만들어진 MQA 음원을 제공할 수가 있습니다. 현재 유니버셜 뮤직, 워너, 소니 뮤직 등의 메이저 음반사들이 MQA를 활용해서 제작, 배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MQA가 무조건적으로 환영받는 것은 아닙니다.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첫 번째로 특허에 대한 문제입니다. MQA를 보급한다는 것은 곧 메리디안에게 좌지우지 될 수 있는 또 하나의 대형 포맷을 만들어주는 꼴이 됩니다. 다시 말해서 메리디안의 기술 사용에 대한 로열티를 지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음반을 만드는 입장에서도
또 배급하는 입장에서도 리코딩을 위한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브랜드들에게도 그다지 반가운 일은 아닐 겁니다. 메리디안이 해당 기술을 오픈한다면 이야기가 달라지겠지만 아마 그럴 일은 없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 MQA의 음질 자체에 대해서도 논란이 있습니다. MQA는 CD 스펙 음원의 여유 공간 속에 다른 정보를 채워 넣는 방식인데, 이는 바꿔 말하면 원 음원이 가지고 있어야 할 공간 속 정보 대신에 다른 정보를 넣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MQA는 손실 방식에 포함이 됩니다. 실제로 MQA가 오히려 음질적으로 떨어진다는 의견도 해외 포럼에서 쉽게 찾아볼 수가 있었습니다. 하이파이 브랜드 중 몇몇은 향후 MQA를 지원할 계획이 없다고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음질에 대한 여러 가지 이슈는 여기에서는 찬반이 나뉜다 정도까지만 언급할까 합니다. 실제로 들어보시고 여러분들께서 직접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정리하자면 MQA 음원은 스트리밍 서비스 차원에서 보다 작은 데이터 송신량으로 고음질 스트리밍을 가능케 한다는 측면에서 효율적인 방식인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국내처럼 인터넷망이 워낙 잘 깔려있는 환경, 그리고 데이터 전송 속도가 충분히 보장되는 환경에서는 굳이 MQA 음원을 찾아서 들을 필요가 있을지는 의문입니다. 가령 일본 같은 경우에서는 아예 DSD 음원을 스트리밍하는 사이트도 존재합니다. MQA로 마스터링된 것이 확실히 음질이 더 좋더라 라는 게 있다면 모르겠지만, 효율성만을 위해서 MQA를 활용하는 것은 적어도 국내에는 큰 의미가 없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현재 국내에서 MQA보다 더 큰 문제는 타이달을 비롯해서 스포티파이나 코브즈 등 해외 유명 스트리밍 서비스를 정식으로 이용할 수 없다는 점입니다. 저작권 문제가 워낙 복잡하긴 한가 봅니다. 그래서 들여온다고 하더라도 과거 애플뮤직처럼 해외 계정 대비 지원 음원의 수에서 차이가 많이 난다면 또 굳이 국내 계정을 사용할 필요도 없고요. MQA로 시작하긴 했지만 결과적으로는 MQA가 됐든 뭐가 됐든 하루빨리 편법 없이 다양한 스트리밍 서비스, 고음질 스트리밍 서비스를 포함해서요, 그런 것들을 사용할 수 있는 날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 오디오 라이프의 유겸이었습니다. 너무 많이 늦어져서 다시 한번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